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3월 하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과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금일 주간 전망소 시간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말에 목을 좀 무리하게 많이 써서 지금 현재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쇳소리 비슷한 이런 좀 목이 쉰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그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월 하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는 이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러한 어떤 유동성 효과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강한 주가의 시세 분출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약간 뭔가 불안한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그 주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니다. 지금 충분히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했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볼커룰이죠. 은행에 대한 그 규제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은행주가 급등하면서 지난주 중반까지는 미국 증시가 다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하고 분위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유럽 쪽 제조업 지표들이 좀 반등하면서 확실히 봉쇄 조치가 완화되니까 경제 지표들이 급락했다가 다시 좀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려감이 들었던 거는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차트는 미국의 신규 1일 확진자 증가 수인데 지금 6월 27일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 수가 48,000명, 그 한참 4월 초부터 중순까지 확진자 수 많이 나왔던 때도 4만 명은 안 넘었는데 지금 최근 3일 동안은 4만 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프로만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1차 확산 이후에 종결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기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2차 유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오히려 1차 유행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경제활동의 봉쇄 조치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한 곳이 미국에서도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주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다시 경제 봉쇄 조치가 재개되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새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28일 오늘 일요일 날 62명이 나왔네요. 지금 또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다시 방역 당국들의 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그동안 계속 2차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높았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던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은 유동성의 힘, 돈의 공급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 중앙은행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최근까지 한 3조 달러 정도
자산 매입을 해주면서 바야흐로 시장에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조치를 했는데 3조 달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천조 원이거든요. 3천조 원. 아니죠. 지금 환율이 1200원 정도 하면 3600조 원이죠. 우리나라의 GDP 총액이 한 1800조, 한 1900조 되니까 우리나라 GDP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돈을 불과 한 3개월 만에 이제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연준의 총자산 그 매입 규모를 보면, 자, 이게 이제 그거죠. 한 4조 3천억 달러였다가 7조 달러까지 3조 달러 늘어났다가 최근에 좀 꺾여요. 즉, 다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지금 대부분 매입하는 자산들은 채권인데 채권은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이상으로 더 사주지 않으면 연준의 보유 자산은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지금 한 2주 연속 줄고 있는데 그 얘기는 만기 도래하는 규모보다 채권을 덜 사줬다는 얘기예요. 사주긴 사줬지만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채권 매입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유동성의 공급 속도와 강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유동성을 환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융시장의 특성상 모멘텀을 먹고 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2차, 1차 미분이라고 하죠. 미분함수로 이렇게 때려보면 이 기울기가 지금 초반에는 매우 가파르게 돈을 풀다가 지금은 밋밋하다가 이제 오히려 조금 꺾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울기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긴축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긴축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음 주 경제 지표를 보면 원래 이제 금요일날, 첫째 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는데 다음 주 금요일날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6월 고용지표가 지금 이제 목요일날로 땡겨서 나오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지금 지난번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가 원래 그 5월달이 예측이 마이너스 800만 건이었는데 플러스 250만 건 정도 나와서 완전히 막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죠. 생각보다 이 경제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빠른 반등이 충분히 정당화되는 정도의 경기 회복세다. 라고 좀 기대를 했었고요. 지금 일단 컨센서스도 요번 6월 일자리는 300만 건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혀는 있습니다. 4월 달에만 2200만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고용지표는 뭐 2개월 연속으로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걸로 좀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6월달, 그러니까 즉 지나간 데이터인 거고 지금 최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기는 지금 이제 6월 하순부터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된 게 영향을 나타내는 시간이 7월이 되겠죠. 그래서 6월달 지표, 5월, 6월 지표들은 지금 다 대부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유럽의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5월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 산업활동 지표도 보면 그 지난 4월 그 산업활동 지표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급락을 했는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게 5월 지표거든요. 5월 지표는 선행지수나 동행지수 조금 반등할 수 있습니다. 더 빠지기보다는 그럼 사실은 이제 조금 경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라고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역시 얘도 이건 데이터 지나간 데이터인 거죠. 가뜩이나 5월 지금 이제 6월하고 7월은 다시 또 약간 지금 멈칫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차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주식시장에 대한 사실 저의 뷰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은 분명히 유동성의 힘이었다. 이거 인정.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좀 뒷받침되는 모습들,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기업이익들 지금 늘어나는 증가추세가 아니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에서 2100선이면 PER, 포워드 PER 기준으로 12배. 그러니까 2200선에 안착을 하려면 뭐 상당히 더 돈이 풀려가지고 아예 밸류에이션을 더 치고 올라가거나 멀티플을 더 주거나 아니면 기업이익이 증가 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업이익자 안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돈을 더 푸는 것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일단은 이제 조금 이 정도면은 우리는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가를 V자로 만들어 놨고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라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상 멀티플을 더 줄 정도로 유동성을 풀진 않겠죠. 그리고 사실은 더 주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이죠, 버블. 거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윗단이 좀 막히는 모습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윗단이 막히면은 시장에서는 뭐 더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빠지는 쪽인데 또 빠지면 또 시장 개입이 있겠죠. 또 문제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빠지면 대기 자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지난주에 여러분 그 SK 바이오팜 정약 들어가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1조 몰렸다고 그러죠. 1억 넣으면 12조 받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거 뭐 저는 뭐 저희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중 자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 쪽도 날리고 뭐 규제를 강화해도 뭐 현금 부자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지면은 또 이게 기회다 또 한번 학습 효과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아랫단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윗단은 경기 자체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조금 정상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막혀 있고 아래쪽은 뭐 과도한 유동성이 막혀 있고 그래서 뭐 당분간 좀 박스권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드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 뭐 성장주 또 뭐 최근에 뭐 언택트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자금이 조금 올리면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 시장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IPO 시장이 조금 더 핫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일단 SK바이오팜이 아주 뭐 빅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나오죠. 이 BTS가 소속되어 있는 아직 상장 시기는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7월에서 8월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있고 뭐 그 외에도 최근에 지금 IPO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종목 피킹하고 오히려 좀 IPO 쪽 투자가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알파를 노릴 수 있는 전략들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채권 쪽은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눌리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2년짜리 금리 0.16에 뭐 미국 장기 금리 다시 좀 내려왔는데 연준의 현재 스탠스로 보면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재 기준금리가 0에서 0.25니까 지금 금리를 낮춘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건데 계속해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는 그 미국 경제에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단기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러겠지만 당분간은 그럼 단기 쪽은 오히려 조금 하방이 막혀 있는 반면에 장기 쪽은 지금 미국도 보면 커브가 엄청 가파르게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짜리 금리가 0.16 정도 되는데 10년이 0.6이니까 뭐 한 거의 얼마입니까? 뭐 한 50bp 정도 차이 있고 또 20년, 30년 할수록 상당히 커브가 가파른데 지금 연준이 추가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이 이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거든요. 즉 그 단기 금리 쪽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 쪽까지 레벨을 정해놓고 지금 통제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면은 장기 쪽도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고 오히려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장기 쪽에 포커스가 되어진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그런 어떤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년짜리 금리는 지금 뭐 거의 그냥 바닥권, 지금 뭐 0.81인데 물론 기준금리 대비로는 추가적인 하락 룸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아래쪽보다, 단기 쪽보다는 주로 이제 역시 우리도 장기 쪽에서 조금 더 뭔가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인 것 같아서 그 공급 부담 때문에 그동안 장기물 조금 약했는데 또 이 각국, 그러니까 연준의 일드 커브 컨트롤 나온다고 한다면 요건 조금 판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그 공급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6월 달에도 채권 발행 이제 경쟁 입찰로 한 13조 정도 나오고요. 비경쟁까지 합치면 뭐 한 17조, 뭐 18조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근데 역시 채권 시장도 워낙 유동성 많다 보니까 뭐 소화에는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 장기 금리도 뭐 결국은 위쪽에서는 또 확실히 좀 막혀 있고 또 아래쪽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부의 그 3차 추경까지 합쳐지면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거의 한 160, 170조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100조 정도였으니까 그보다 거의 60%, 70%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사실 되게 많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분명히 금리가 또 낮아지는 수준에서는 또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박스권인데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가까워지냐 하단부에 가까워지냐인데 주식은 좀 박스권 상단부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현재 수준에서는 뭐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채권 쪽은 아직은 조금 더 아래쪽에 룸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공급 부담 때문에 얘도 마냥 가기는 어렵다. 이 정도이고요. 외환시장 뭐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뭐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간전망소는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 주간전망소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의 그 컨텐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차피 시장 계속 봐야 되니까 주간전망소는 하려고는 하는데 또 이제 어쨌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조회수가 또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영상을 아예 올리지 말든지 아니면 그래도 올릴 거면 좀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자료 열심히 쓰시는데 그 중에 이제 괜찮은 리포트 내용들을 좀 뽑아서 선정해서 뭐 소개해 드린다거나 조금 독특한 논리가 있으면 뭐 좀 소개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구독자는 어느덧 4,320분 늘어나서 되게 감사한데 그에 비하면 조회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고생하시고요. 본격적인 여름이 지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